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드디어 Y700 2세대가 완전한 게이밍 태블릿이 되었어요. 사실 성능만 놓고 보면 전작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Y700 1세대도 성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서 뭐 크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써보니 필기감도 더 좋아졌고 게임패드랑 함께하면 1세대랑 2세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Y700 2세대는 C포트 단자가 2개가 있어서 이런 유선 게임패드가 있으면 이렇게 게임패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동시에 충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태블릿을 세로로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요, 이런 원신 같은 게임은 뭐 기본이고요, 이렇게 데스크탑 PC에서나 할 수 있었던 PA 거짓이나 GTA,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든지 피파 같은 게임도 Y700 2세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완전한 게이밍 머신이 된 태블릿 Y700 2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제품을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 갈게요. 제가 원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리뷰하며 각종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랑 게임 돌릴 때 뭐 테스트, 온도도 측정하고 디스플레이도 분석하고 배터리와 같은 숫자로 알아볼 수 있는 각종 테스트를 다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결과는 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 그런 내용 말고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기도 하고요. Y700 2세대가 출시된 지 좀 돼서 그런 테스트 결과는 이미 뭐 널리 알려져 있고 성능이나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굳이 제가 그걸 다시 보여드리면서 시간을 잡아먹느니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Y700 2세대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알아보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세팅하면 더 잘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Y700 2세대를 처음 딱 들어보고 느낀 거는 와, 진짜 가볍고 얇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Y700 1세대가 정말 잘 만든 게이밍 태블릿이긴 하지만 8인치대 태블릿치고는 조금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게가 26g 정도 줄어들었고 두께도 지웠을 때 체감될 정도로 되게 얇아졌습니다. 이게 26g 차이라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스타일러스 펜 중에 애플 펜슬 2세대 무게가 20g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겁다고 하는데, 근데 1세대에서 2세대 넘어올 때 애플 펜슬 하나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 와, 이게 들고 할 일이 진짜 많은 게이밍 태블릿으로서 이거 진짜 체감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무게가 좀 줄고 두께가 이렇게 얇아졌으면 당연히 배터리 용량 줄었겠지,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좀 가벼워지면서 열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친 대박, 배터리 용량 그대로고요, 성능은 훨씬 좋아졌는데 발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벤치 결과를 보면 Y700 2세대는 1세대보다 성능이 거의 벤치 기준으로 2배 이상 좋아졌고요, 실제 게임을 돌려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스마트폰, 태블릿 통틀어서 거의 탑급이에요. 그래도 Y700 2세대에 탑재된 AP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이니까 갤럭시 S23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젠 2보다 한 세대 전 제품이니까 얘가 당연히 성능이 딸리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가 AP 성능 자체는 이렇게 훨씬 더 좋은데 쿨링 시스템이 부족해서 성능 유지를 잘 못해요. 하지만 Y700 2세대는 갤럭시 S23 울트라보다 한 세대 전 AP를 썼지만 쿨링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Y700 2세대가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을 뭐 딱 한 1, 2분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한 10분만 넘게 한다고 쳐도 Y700 2세대가 다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비교했을 때 거의 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게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Y700 2세대가 전작보다 또 좋아진 게 바로 입출력 단자 및 외부 스위치가 바뀐 거예요. 요게 진짜 대박입니다. 하나는 외부에 자동 회전을 잠그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커스텀 스위치가 Y700 2세대로 넘어오면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충전 및 입출력 단자를 쓸 수 있었던 이 USB-C 포트가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2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는 충전, 하나는 이어폰 단자를 꽂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 가로 모드에서 이렇게 옆에서 충전 케이블 꽂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로 모드로 게임을 했을 때도 아래에 충전 케이블 꽂아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C타입 유선 게임패드를 꽂으면요,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게임패드가 진짜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되면 눌렀을 때 반응 속도가 느려서 진짜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면 그런 거 없죠? 진짜 개좋습니다. 반응 속도 완전 빨라요. 물론 이제 게임패드 연결하고 옆에 있는 게임패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패스스루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충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0W로밖에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래다 바로 꽂으면 이렇게 고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포트가 있고 없고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기기 자체에 대한 내용은 뭐 이쯤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Y700 2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 게임패드의 정체는 바로 게임서 X2 프로입니다. 사실 꼭 프로 모델 살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저렴한 그냥 USB-C 타입의 게임서 X2 사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이 X2 프로든 그냥 X2든 사실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어진 거라 원래는 가로로 늘릴 수 있는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로로는 꽂을 수 있는데 이걸 가로로 꽂으려고 그러면 더 안 늘어나서 안 됐거든요.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이걸 개조를 해주면 가로 모드에서도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조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준비물은 이렇게 작은 나사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랑 칼만 있으면 되는데, 먼저 게임패드 뒤에 있는 별 나사 8개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앞에 여기 있는 고무 패드를 조금 드러내서 떼어주면 이렇게 4개의 십자 나사가 있는데 이것까지 풀어주고요. 그럼 이렇게 게임패드를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길이를 더 늘릴 수 없게 만드는 요 걸림턱 2개를 칼로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조립하면 이제 게임패드를 이렇게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Y700 2세대를 꽂고 나서 늘려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게임패드로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과 일부 PC 게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게임패드를 지원하는 게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원신이나 브롤스타즈,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패드를 원하는 대로 매핑만 하면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게임패드가 또 엑스박스 호환 게임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돌릴 수 있는 요즘 핫한 뭐 피해 거짓을 포함해서 포르자 호라이즌 이런 자동차 레이싱 게임, 그리고 피파 2023 같은 각종 PC 게임들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좋은 게이밍 태블릿 사놓고 화면 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다가 이런 게임패드를 연결해가지고 직접 해보시면요, 와 진짜 게임의 재미가 차원이 달라요. 일단 진짜 좋은 거는요, 화면 자체를 진짜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고요, 되게 정밀한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게 화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또 딸깍딸깍하고 느껴지는 조작감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리 Y700 2세대가 전작보다 발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기는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렇게 잡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열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게임패드로 하면 그런 열을 전혀 느낄 필요 없다는 게 진짜 좋습니다. 원친과 같은 고사양 게임이면서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 이 패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원신에서 이렇게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근접 무기를 휘두르는 거 말고도 공격 키를 왼쪽 트리거에 저는 이렇게 또 매핑도 같이 해놨거든요. 그러면 원거리에서 활 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인터페이스가 터치패드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편해요. 이런 거 세팅하려면 여기 있는 게임서라고 되어 있는 매핑할 수 있는 별도의 앱이 필요한데, 매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원하는 키를 화면에 원하는 위치에 두기만 하면 그대로 매핑이 돼요. 물론 이 앱을 받고 최초 설정에는 손이 조금 가긴 하지만 그건 이 영상 끝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콜 오브 듀티라든지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핑을 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게임패드로 하니까 진짜 고사양 게임이든 저사양 게임이든 태블릿 뜨거워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스피커 홀 막지 않냐고요? 안 막아요. 여기 있는 틈 사이로 소리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사양 태블릿과 조이스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서비스하고 있는 PC용 게임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게임 패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엑스박스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됐든 EA가 됐든 굉장히 대형 게임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피해 거짓을 포함해서 각종 대작 게임들이 요즘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Y700 2세대에 이렇게 게임 패드를 붙여서 피해 거짓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게임은 반속도가 느리면 게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반응속도 보세요. 진짜 빠릅니다. 와, 이건 진짜 고사양 PC에서만 하는 그런 느낌을 이런 Y700 2세대 같은 작은 태블릿에서 게임패드 붙인다고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임을 침대에서 누워서 자기 전에 잠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게이밍 노트북이나 그런 걸로 하려면 게이밍 노트북에 팬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거 크기도 좀 크고 그래서 침대에 쓰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파 2023 같은 거 당연히 온라인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멀티플레이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 있는 다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둘이서 게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PC 게임 중에서 고사양에 속하는 포르자 5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Y700에서 그대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물론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좀 끊길 수도 있고 그래픽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Y700 2세대가 셀룰러 모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어쨌든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구독자 서비스인 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게임패드 붙여가지고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 게이밍 머신으로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이 Y700 2세대에 쓸 수 있는 전용 팬이에요. 사실 레노버는요,
태블릿 종류도 굉장히 많고 각 태블릿마다 호환되는 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펜 구입하실 때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Y700 2세대랑 호환되는 펜은요, 바로 모델명 AP500U라고 불리는 바로 이 레노버 탭펜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제품을 구입하셔야 돼요. 디자인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최초 사용 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랑 페어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필기감은 어떠냐고요. 예전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던 PCB 같은 다른 중국산 태블릿하고 비교했을 때 Y700 2세대에 쓸 수 있는 이 펜의 필기감은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순정 필기 앱에서 제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 이거 보고 그렇게 필기감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플렉3라는 필기 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지금 제가 Y700 2세대에서 이 펜으로 플렉3에서 필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필기감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필기감이 제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지, 갤럭시 탭에 있는 S펜이라든지 아이패드에 있는 애플 펜슬이랑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조금 부족하긴 해요. 예전에 제가 이 영상 올린 것처럼 Y700 1세대에 있었던 펜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뭐 조금 나아졌다, 요 정도. 이걸 메인 필기용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간단한 필기용으로 써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라 할인할 때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레노버 Y700 2세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레노버 Y700 2세대는 어쨌든 레노버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수용으로 구입해야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 받으면 처음에 한글화 작업도 해줘야 되고요. 플레이스토어 뭐 설치해줘야 되고 키보드 설치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패드를 가로로 거치하려면 게임패드도 조금 개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맵핑 과정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뭐 하나하나 나열해서 좀 많아 보이긴 하지 이거 다 합쳐도 몇 분 안 걸립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90%? 95% 분들가 게임에 좀 관심 있는 남성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 이거 다 하는데 뭐 1, 20분 정도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걸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팅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글화 세팅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팅하면 가장 먼저 언어 설정을 영어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나머지 설정들은 내가 개인정보를 레노버에 넘기는 것만 해제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시면 돼요. 뭐 레노버 로그인이나 데이터 복원, 잠금화면 설정은 지금 꼭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럼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간단한 약간의 동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구글로 접속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APK를 검색합니다. 전 여기서 APK 퓨어 홈페이지에서 이걸 받아볼게요. 그리고 최신 APK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아주시고요. 당연히 받고 나면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끝나면 설정에 앱스에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구글 베이직 서비스를 켜줄게요. 그럼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시켜서 로그인을 하고 한국어로 세팅을 바꾸기 위해서 Set Edit를 검색한 다음에 이걸 설치해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하시면 되는데 이 권한은 굳이 허용할 필요 없으니까 해제해주고요. 그리고 진행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구는 무시합니다. 그럼 여기서 Add New 세팅을 누른 다음에 시스템 언더바 로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값은 ko-kr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기기를 재시작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한글화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설정에 날짜 및 시간의 시간대를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라든지 구글 지보드를 사용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한글화는 끝납니다. 이렇게 한글화부터 키보드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끝났으면 이제 기본 세팅만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일반에 들어가서요, 빠른 제스처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 옵션 2개를 켜면 화면을 2번 두드려서 끄거나 2번 두드려서 켜는 옵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잔량이 안 보여서 조금 불편한데 이것도 설정에 들어가서 배터리에 들어가서 이걸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노버 태블릿이 전체적으로 자동 밝기 기능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거는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끔씩 게임패드를 연결했을 때 패드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시 꽂아보시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림창이 뜨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선을 뽑아도 이렇게 잘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 게임패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구글에서 게임사를 검색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탭을 누르시면요, 아래에 이렇게 안드로이드용 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버전으로 받아주시고요, 다운받은 앱을 열기를 눌러서 앱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권한들은 다 동의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매핑할 게임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메뉴를 누른 다음에 원신을 한번 눌러줘 볼게요. 그럼 이제 터치 좌표로 인식하는 V터치를 이용해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눌러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다른 앱 위에 실행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허용해주고요.
두 번째 메뉴를 누르려 그러면 이렇게 개발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뜨거든요. 그건 이렇게 설정의 휴대전화 정보의 GUI 소프트웨어 버전을 여러 번 누르시면 개발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게임 세이브로 돌아가서 실행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제 USB 디버깅 메뉴와 무선 디버깅을 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 세이브에서 무선 활성화를 누른 다음에 조금만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개발자 옵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무선 디버깅 옵션을 찾으시고요. 여기서 페어링 코드로 기기 페어링을 누르시면 잠깐만 기다리시면 게임서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페어링 코드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면 페어링이 완료되면서 아까 실행시켰던 원신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캐릭터 이동이나 카메라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잘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매핑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좌측 상단에 있는 게임스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키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 배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엑스박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키 매핑이 끝나는데 이대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마음에 드시면 이제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화면 위에 보이는 매핑 키가 보기 싫으시면 게임서 세팅을 띄운 다음에 모어 옵션에 보면 일반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버튼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최소한으로 낮추면 이렇게 팝업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이 단순히 Y702세대가 어떤 제품인지를 넘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공식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